안녕하십니까. 1학년 건강센터 센터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류현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우리 과로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로사 하면 전 시간에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들이 주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게 그렇다 그러면 직업성 질환으로서 산재와는 어떻게 관련이 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2019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승인이 많이 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직업성 질환, 그러니까 이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사례들 자체가 한 15,000건 가까이 거의 올라왔습니다. 15,000건까지 올라왔고, 그 중에 대부분인 거, 약 9,400~500건 정도는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인데, 문제는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 굉장히 이렇게 많지만 이걸로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죠.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뇌혈관 심장 질환 같은 경우도요, 1,400여 건이 돼요. 1,400여 건이 되는데 한 500명 이상은 사망하는 거죠. 건수에 비하면 근골격계 질환보다 적지만 중증도는 되게 높은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 뇌심혈관계 질환, 뇌혈관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과로와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한다든가 혹은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스트레스라는 것 자체는 장시간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상 다가오는 직무와 관련된 것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장시간 근무하는 문제하고 직업상의 부담들, 스트레스라든가 정신적 부담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산재로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발현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노동시간이 OECD에서 지금부터 한 3, 4위 정도 합니다. 2000년 들어와서 2000시간보다 떨어져서 1900시간 정도 초반입니다. 월 근무 시간들 자체가. 그렇지만 세계에서는 이렇게 3, 4위 하는 평균 노동시간이 굉장히 긴 나라죠. 과로사란 표현 자체가요, 특히 동아시아, 우리나라라든가 대만, 홍콩, 일본에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 사전에도 과로사라는 영어 단어가 없이요, 일본에 있는 카로시라는 단어가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는 되게 특이한 현상인 거잖아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사에 굉장히 긴 노동시간에 투자를 하고 평생 직장을 생각하고 이런 문화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로사라는 개념들 자체도 이렇게 특이한 개념이고, 노동시간이 긴 우리나라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심장 질환을 유발하는 인자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직업적으로 장시간 근무하는 거, 교대 근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특정한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 자체는 이런 거예요. 일을 하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이 안 좋은 습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담배도 할 수 있고, 흡연도 할 수 있고, 음주도 할 수 있고, 운동을 적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 직업하고 좀 관련이 있죠. 이런 안 좋은 생활 습관이 업무 환경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처음엔 그냥 피곤하겠죠. 피곤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진행되다 그러면 건강 상태로서 알람이 들어옵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당도 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상지질혈증, 이건 고지혈증을 과거에 했던 거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다 하나하나가 다 문제는 아닌데, 대사증후군의 이런 연락도 받게 되죠. 보건소에서. 이런 상태로 점점 진전이 되다가, 그러면 이렇게 장시간 일하고 이런 업무건들이 놓여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약적으로 단시간 동안, 한 몇 개월 동안 쫙 노동 강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고객의 폭언, 직장에서 잘렸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팍 누적되면서 이게 뇌혈관이 탕 터진다거나 아니면 심근경색이 팍 발생한다든가 이런 변화를 갖고 오게 됩니다. 이게 혈역학이라고 그러는데요. 혈압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높아진다든가, 혹은 이 혈액응고의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혈전이 생기니까 혈액응고에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게 스트레스랑 관련이 다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습관이나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평소의 업무 상황이라든가 근로 조건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재로 인정해 주는 질환이 되는 거고, 과로사의 지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로사에 대한 것은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아니, 과로사를 정해놓다기보다는요, 과로사의 주된 원인이 되는 뇌혈관 질환, 심장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뇌실질, 뇌출혈, 뇌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해리성 대동맥 자루, 전에 대동맥 박리라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이것이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해줘라 라고 돼 있고, 그 외에도 질병이 유발되거나 악화되는 것 자체가 업무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여기 언급이 안 됐더라도 인정해줘라 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시행령이라고,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법상의 내용들 자체가 고용노동부의 고시사항을 통해서 좀 상세하게 돼 있어요. 이 고시사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 3가지 정도를 노동부 고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그러니까 아주 갑작스럽게 업무 환경이 변화해가지고 우리의 생리적 변화가 발생된 경우를 한 가지를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돌발적이지 않지만 단기간, 짧은 기간 동안 업무 부담이 증가했다. 업무 부담이 증가해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인 과로가 있는 경우. 근데 세 번째로는 이게 비교적 장기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가지고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높아졌다. 이것도 인정하게 되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요것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업무상 질병을 인정해 줄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 얘기하니까 좀 불충분하잖아요. 돌발이라 그러면 어떤 건지, 만성적인 건 어떤 건지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산재 신청을 하게 되게 되면 이걸 심사하는 데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업무들 자체들을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침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기준, 이게 업무 관련성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주로 노동 시간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긴 한데요. 일정 정도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로사라고 소위 말하는 것들로 산재를 인정받게 된다 그러면 이런 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돌발적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발병 24시간, 전조 증상까지 포함해서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우리가 아까 했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급격한 변화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24시간 내에 여기 해고를 당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정리해고 문자를 받았다든가 고객하고 심각하게 갈등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24시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단기간은 발병 전에 12주, 마지막 한 주를 뺀 12주 동안의 평균 업무량을 평가해서 이것들의 평균보다 한 주 동안의 평균적인 업무의 시간이나 양이 30% 정도 증가했다고 보면 이것도 산재에 있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발병 전 12주 중에 마지막 한 주를 뺀 거의 평균하고 발병 전 한 주간의 업무의 양과 시간들 자체를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30%가 증가했구나라고 인정이 되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요, 발병 전 한 주간의 평균 시간을 내는데 이게 전체 12주를 다 해봐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봤을 때 3개월 평균 1주간의 업무 시간이 60시간을 넘어서게 되면 이것은 과로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질병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딱 노동 시간만 갖고 판정하기는 그렇지 않아요. 스트레스도 아까 영향을 미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스트레스의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를 따지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60시간은 안 돼요. 평균 해봤더니 만성적으로 52시간이 넘어갔으면 52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한 7가지 여건을 따져봤을 때 가중 요인이라고 해서 이것들이 인정이 되게 되면 가중 요인이 하나 이상 있다 그런다 그러면 업무에서 인정해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이제 뭐 숫자 기준으로 해서 그렇긴 하지만 60시간 넘어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인정해 줘야 되는 거고 업무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52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여기 7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경우. 근무 일정이 자꾸 변한다는 거죠. 변동성이 높고 2주 전에는 알려줘야 되는데 2주 전에 급하게 알려준다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대 업무하는 겁니다. 교대제 근무. 뭐 주야 막교대든 아니면 정해놓은 시간들이 굉장히 야간 10시부터 시작해서 6시 사이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일정 정도 교대제의 영향들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해가 떠서 질 때 정상적인 근무 바뀌거든. 사실은 다 교대제로 보는데요. 어쨌든 이런 교대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휴일이 부족한 겁니다. 휴일이 부족한 거는 발병 12주 동안에 봤을 때
월 평균 휴일이 3일보다 작을 경우, 3일 이하인 경우고요. 아니면 발병 전 4주 동안, 한 달 동안에 이틀 이하의 휴일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해한 작업 환경입니다. 온도 변화가 심하다든가 너무 낮은 온도 환경이라든가 혹은 소음 80dB 이상의 소음이 노출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오개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창고에 추운 데 들어갔다가 더운 데 나왔다든가 아니면 용광로처럼 아주 뜨거운 데서 더 뭐 일상적 온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육체적 강도가 높아야 됩니다. 이거 목록을 좀 정해놓은 게 있고요. 그렇지 않고 하루에 약 250kg 이상을 취급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과중하다고 봐요. 그리고 시차가 큰 출장 업무가 잦은 경우 5시간 이상 정도 되는 시차가 나는 거에 출장을 자주 다녀도 그 다음 마지막으로 7번은 정신적 긴장이 큰 거. 이것도 좀 보기 애매하긴 한데요. 영어 목표가 과중하다, 사고 위험이 있다, 이 문제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보상해야 될 것이 크다, 그 다음에 나쁜 길이 촉박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정신적 긴장이 큰 거. 그래서 말씀드렸던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렵다, 교대제 근무한다, 휴일이 부족하다,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일한다, 육체적 강도가 높다, 그리고 시차 큰 데서 출장 업무를 했다, 정신적 긴장이 크다. 요것이 해당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12주간 평균 5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는 여기 하나가 걸리게 되면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고요. 통상 주 40시간을 넘어가는 업무를 했다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과중 업무가 여러 개 중복된다 그러면 이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8년에 근로기준법이 바뀌고 2019년부터는 주 40시간, 최대 52시간까지밖에 노동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52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과중한 업무가 하나만 있어도 이거는 산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는 사실 주 60시간도 할 수 있도록 탄력 근로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되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따져야 될 것 자체는 우리가 자신이 발생했던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문제 있을 때는요, 자신 업무 시간을 이렇게 따지는 건데, 요걸 잘 따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 자체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근무 시간이 아니고 업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무 시간은 뭐 급여의 기준이 되는 그 근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상에 썼던 것들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업무 시간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자기가 실제로 한 업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에 준비한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다 포함시켜 주는 것들하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잘 챙겨야 될 것들 자체가 출퇴근 시간, 회사가 잘 안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교통카드 기록, 하이패스 기록 이런 것들도 다 챙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컴퓨터 있다 그러면 컴퓨터의 로그인 시간, 이메일 시간, 전화 통화 시간, 업무상 전화, 문자 메시지, 그 다음에 카카오톡 이런 것도 다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근무할 때 로그인, 로그아웃 한 거 이런 것들 다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 시간의 문제고요. 업무량은 매출, 구매 기록, 그 다음에 성수기가 있는 직업인지 비수기, 성수기, 비수기가 또 다르잖아요. 이런 걸 다 챙겨서 신청하는 것들 자체가 여러분들이 발생한 뇌혈관 심장질환 문제가 업무상 발생했다는 것들을 따질 수 있는 되게 좋은 자료들이 됩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이 아니고 실제 업무 시간이라는 것들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론 아직까지 시간만 가지고 이렇게 과로를 따지는 것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요인을 잘 따지긴 해야 되지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12주 동안 60시간 그리고 60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52시간이 된다 했을 경우는 7가지 가중 요인이 있는지 40시간 이상이라 그러면 가중 요인에 좀 중복된 요소가 있지 않는지 좀 보시고요. 업무 시간을 따질 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주변 자료들도 제출했을 때 큰 도움이 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짧은 시간이라서 다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궁금한 거 사항이 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로사와 산재, 뇌혈관 심장질환의 문제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 보시고요. 잘 봐주시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좋아요, 구독 이런 거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